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다뤄볼 기업은 바로 크리스피크림입니다. 달콤한 도넛으로 유명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도넛 제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했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죠. 과연 크리스피크림,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의 컴백 레시피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한때는 정말 줄 서서 사 먹던 게 바로 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그냥 한숨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기록적인 손실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모두가 사랑했던 이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피크림의 위기.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시면 상황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64.8%.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사상 최저치예요. 투자자들 지갑에서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회사 전체 가치를 뜻하는 시가총액 역시 6억 3,5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면서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가 하락도 정말 뼈아픈데 진짜 충격적인 건 사실 이겁니다. 4억 4,110만 달러. 이게 2분기, 그러니까 단 3개월 만에 낸 순손실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불과 1분기 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재앙 수준의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이번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회사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셈입니다.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저희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연간 실적 전망,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걸 아예 철회해버렸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주주들의 거의 유일한 낙이었던 배당금 지급까지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회사의 현금이 바닥나고 있으니 비상사태입니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소리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 이 엄청난 손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던 바로 그 결정, 바로 맥도날드와의 파트너십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줄 알았던 이 계약이 어떻게 최악의 독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맥도날드 파트너십 사실 계획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깔린 그 수많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크리스피크림을 판다? 상상만 해도 대박처럼 들리잖아요. 크리스피크림 입장에서는 매장을 하나하나 낼 필요 없이 단숨에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까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막상 팔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도넛을 사 먹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요 때문에 이 야심찬 계획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파트너십 종료의 후폭풍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계약을 파기했으니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고요. 맥도날드에 팔려고 잔뜩 만들어둔 수많은 도넛들은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돈대로 쓰고 물건은 물건대로 버린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7.6%나 급락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6천억 원의 손실, 바로 이 실패가 낳은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다 파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분석가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였죠. 그렇다면 크리스피크림은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걸까요? 다행히 경영진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3단계 턴어라운드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이들의 계획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피크림 CEO가 내놓은 공식적인 3단계 계획입니다. 첫째, 맥도날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무작정 확장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철저히 따지겠다. 둘째, 자본 효율화.
쉽게 말해 헛돈 쓰지 않고 똑똑하게 투자하겠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비용 절감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에 나섰는지를 보면 아,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본 효율화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꽤 잘 나가던 자회사였던 인썸니아 쿠키를 매각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니까 알짜 자산을 팔아서 총알을 확보하고, 또 하나는 이젠 쿠키 같은 다른 사업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도넛이라는 본업에만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거죠. 물론 성장하는 사업을 팔았으니 단기적으로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라는 절박한 선택을 한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되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해외에서는 크리스피 크림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회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부진한 미국 시장 대신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신흥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전략이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 벌겠다 이거죠. 여기에 할로윈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젊은 팬들을 끌어모으는 마케팅도 아주 영리해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실패를 해외 성과로 만회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뭐였고 해결책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주식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저울질해 보는 최종 체크 포인트 시간입니다. 현재 크리스피 크림을 보는 월가의 시각은 이렇게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그래도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브랜드 파워는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글로벌 인지도와 해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개형 투자은행은 이미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 약세론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미국 내 수요가 꺾인 게 숫자로 확인됐고 빚도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과거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소비자들 사이에 비싸다는 인식이 박힌 것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CEO가 직접 나서서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내 수익성 있는 확장과 자본 효율성, 이 두 가지 기회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위기일수록 리더십이 중요한데 일단 회사의 방향성은 확실히 잡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던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이 그저 말뿐인 약속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이 될지는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투자자라면 이 날짜,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10월 말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맥도날드라는 아주 큰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받는 성적표인 만큼 이때 나오는 숫자가 이 턴어라운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과연 크리스피 크림은 이 쓰디쓴 슈거 크래쉬를 딛고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 운명을 가를 첫 번째 관문은 바로 10월 말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이날을 함께 주목하면서 크리스피 크림의 컴백 스토리가 과연 어떻게 쓰일지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